새벽의 그림자. 2025년 10월의 새벽은 차가웠습니다. 동이 트기 전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 새한마을 편의점 앞 가로등 아래 한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허리가 많이 굽은 노파였습니다. 낡은 남색 한복 저고리에 검은 치마. 손에는 헝겊으로 누더기처럼 기운 보자기. 그녀는 편의점 앞 신문 가판대를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소리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신문 가판대 앞에 선 노파.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낙엽처럼 마른 손가락이 신문 한 부를 집어들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문을 보자기 안에 넣는 그녀. 그리고 다시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편의점 2층, 김영자 사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내다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또 가져가셨네. 영자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이 일은 일주일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같은 시각, 새한마을 파출소. 27평짜리 작은 건물. 형광등 불빛 아래 신입경찰 강민수가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신고 접수 기록이 놓여 있었습니다. 편의점 신문 도난건 일주일째 미해결. 민수는 기록을 읽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신문 한 부, 1,000원. 도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은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째 같은 시간, 같은 수법. 이건 단순한 도난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민수는 순찰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새벽 순찰 시간.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낙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사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편의점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골목길을 지나 느티나무 아래를 지나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허리 굽은 노파. 손에는 보자기를 들고. 민수는 본능적으로 멈춰섰습니다. 가로등 그늘에 몸을 숨겼습니다. 노파는 민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땅만 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노파는 민수 앞을 지나갔습니다. 민수는 노파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굽은 허리, 짧아진 키, 터벅터벅 걷는 발걸음. 저 할머니가 신문을 훔친 분일까? 민수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10m 정도 거리를 두고 노파는 마을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집들이 모여 있는 곳, 전봇대마저 기울어 보이는 골목. 그리고 노파는 한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기와 몇 장이 떨어져 나간 낡은 기와집. 담장은 무너져 내렸고 대문은 삐걱거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노파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신문 도난 사건의 범인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살짝 열린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마당에는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니,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신문이었습니다. 헌 신문, 바랜 신문, 찢어진 신문. 마당 한쪽 구석에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노파는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보자기에서 방금 가져온 신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펼쳤습니다.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그 빛을 의지해 노파는 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면 넘겼습니다. 2면 넘겼습니다. 3면 멈췄습니다. 노파의 손가락이 신문 한 곳에 닿았습니다. 부고란, 실종자 찾기란. 그녀는 그곳을 유심히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대체 뭘 찾고 계신 거지? 노파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대문 틈으로 더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방 안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악했습니다. 방 안벽면, 천장까지 닿을 듯한 높이로 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수백 장, 아니 수천 장, 벽지처럼 벽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모두 신문 광고였습니다. 실종자를 찾습니다. 이장혁 당시 28세, 키 172cm, 1952년 1월 경기도 철원 인근에서 헤어짐. 가족이 기다립니다. 같은 광고. 하지만 연도가 달랐습니다. 1953년, 1960년, 1975년, 1998년, 2010년. 최근 것은 2024년 것까지. 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77년. 77년을 찾고 계셨던 거구나. 노파는 벽에 붙은 광고들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연인의 얼굴을 어루만지듯 그녀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오늘도 소식이 없군요.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77년의 세월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노파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벽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부디 살아만 있어주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민수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 출근한 민수는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이장혁?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결과가 떴습니다. 이장혁, 1924년생, 1952년 1월 실종 신고. 신고자 박수님 당시 25세, 배우자 최종 목격 장소. 경기도 철원군 특이사항 한국전쟁 중 실종. 이후 생사불명. 민수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73년 전 신고. 그리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사건. 박수님. 민수는 주민등록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박수님, 1927년생. 현재 98세. 주소가 떴습니다. 어젯밤 그 집이었습니다. 민수는 기록을 더 찾아봤습니다. 배우자 이장혁 사망 처리, 1982년 자녀 없음. 민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망 처리? 법적으로는 이미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실종 3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망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박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망 처리 이후에도 계속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2024년까지, 작년까지. 민수는 광고비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신문 광고 1회당 약 15만 원. 한 달에 한 번씩 게재. 1년이면 180만 원. 77년이면 1억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 재산을 쏟아부으신 거구나.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경위, 뭘 그렇게 열심히 보나? 민수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정우 서장이었습니다. 75세, 정년을 넘긴 나이지만 특별 채용으로 서장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제복, 고든 자세,
그의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아, 서장님. 그게. 민수는 당황하며 화면을 가렸습니다. 정우는 민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화면을 힐끗 보았습니다. 실종자 찾기? 무슨 사건인가? 아, 그냥 신문 도난 사건 조사하다가 정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신문 도난? 네. 편의점에서 일주일째 신문이 사라지고 있어서요. 범인을 찾았는데 노인분이셨습니다. 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77년 전 실종된 남편을 찾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신문에서 실종자 광고를 확인하시려고 정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무언가 불편한 듯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그런 망상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 망상이라기보다는 강경이. 정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77년 전 사건이면 이미 해결 불가능한 사건이야. 전쟁통에 실종된 사람이 살아있을 리 없어. 하지만 신문 도난 거는 편의점 주인과 협의해서 마무리하게. 노인분 상대로 사건을 키울 필요는 없어. 정우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저렇게 불편해하시지?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장님의 반응이 평소답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는 편의점을 찾아갔습니다. 김영자 사장은 카운터에서 과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어머, 강순경 무슨 일이야? 영자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신문 도난 건 때문에 왔어요. 아, 그거. 괜찮아. 신고 취소할게. 영자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취소요? 왜요? 그냥 수님 할머니 사정을 아니까. 민수는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수님 할머니를 아세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잘 알지. 이 마을에서 제일 오래 사신 분이야. 나보다 한참 어른이시고. 할머니가 왜 신문을 가져가시는 건지 아세요?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카운터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수님 할머니는 평생을 남편 찾으며 사셨어. 전쟁통에 헤어졌대. 피랑길에. 그걸 77년째. 그래. 77년째. 나도 어릴 때부터 봐왔어. 할머니가 신문사에 광고 싣는 거. 영자의 눈에 안타까움이 서렸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신문사를 찾아가셨대. 광고비 내시려고. 그러다 한 달에 한 번이 되고. 돈이 많이 들었겠네요. 많이? 엄청나지. 전 재산을 다 쏟아부으셨어.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그렇게 해서 모은 돈 전부.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었어. 단 한 통의 전화도 편지도 아무것도.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부터는 광고비도 못 내시게 됐어. 돈이 다 떨어졌거든. 그래서 이제는 버려진 신문을 주우시는 거야.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민수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할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많이 안 좋으셔. 걸음도 힘들어 하시고. 병원 가시라고 해도 안 가셔. 돈도 없고. 그냥 집에만 계셔. 가족은 없으세요? 없어. 자식도 없고 친척도 다 떠나고. 혼자 사셔. 저녁. 민수는 박수님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대문은 여전히 삐걱거렸습니다. 마당에는 신문 더미가 그대로였습니다. 민수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대문이 열렸습니다. 박수님이었습니다. 낮에 보는 그녀의 얼굴, 주름 깊은 얼굴, 움푹 들어간 눈,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누구십니까?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새안파출소 경찰 강민수입니다. 민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수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찰? 할머니를 해코지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 좀 나누고 싶어서요. 수님은 잠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편의점 신문건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장님이 신고를 취소하셨어요. 수님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냥 버려진 신문이라도 보려고. 괜찮습니다. 제가 사과드려야죠.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님은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들어오시겠습니까? 수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수는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거실도 방도 심지어 부엌 벽까지 모든 공간이 신문 광고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수님이 낡은 방석을 내밀었습니다. 민수는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수님도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벽에 붙은 광고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문사가 달랐습니다. 연도가 달랐습니다. 할머니,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분을 아직도 찾고 계신 거죠?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77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언제 헤어지신 겁니까? 수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1952년 1월 4일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중공군이 밀려왔습니다. 철원에서요. 모두들 피난을 가야 했어요. 수님은 벽에 붙은 오래된 광고 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신혼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석 달, 아기를 가진 지 한 달째였어요. 민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당시 제 남편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농부였어요. 하지만 전쟁이 나자 의용군으로 끌려갔습니다. 수님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피난길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내려왔습니다. 총소리가 들렸고요. 그때 수님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장혁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님아, 절대 손 놓지 마라. 내가 지켜줄게. 그렇게 말했어요.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인파에 밀렸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넘어지고 아이들이 울고 수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손을 놓쳤습니다. 한 방울의 눈물이 그녀의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뒤돌아봤을 때 장혁 씨는 인파에 휩쓸려 반대편으로 가고 있었어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뻗으면서 하지만 저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밀어냈어요. 앞으로 앞으로만. 수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낙엽 떨어지는 소리만 창밖에서 들려왔습니다. 한참 후 수님이 손을 내렸습니다. 피난민 수용소에서 기다렸습니다. 한 달을, 두 달을, 아기를 낳고도 계속 기다렸습니다. 아기를, 네, 아들이었습니다. 장혁 씨를 닮은 아들. 수님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이름도 지어뒀어요. 장혁 씨가 원하던 이름, 민호라고. 하지만 수님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석 달을 못 채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양실조였어요. 제가 제대로 먹지 못해서 젖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혁 씨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용소를, 병원을, 군부대를 다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전사자 명단에도, 실종자 명단에도, 포로 명단에도 아무 기록이 없었습니다. 수님은 벽의 광고들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1953년부터 혹시나 살아 돌아올까봐, 혹시나 신문을 볼까봐, 77년째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77년째입니다. 수님은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죽었을 거라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장혁 씨가 죽었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시신을 보지 못했거든요. 확인하지 못했어요. 만약 살아있다면 저를 찾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포기해버리면 수님은 울먹였습니다. 장혁 씨는 어떻게 저를 찾겠어요? 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할머니, 괜찮습니다. 저도 압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수님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말했어요. 6개월, 길어야 1년이라고.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암입니다. 이미 여기저기 퍼졌대요. 수님은 자신의 배를 가리켰습니다. 치료하면 좀 더 살 수 있대요. 하지만 돈이 없어요. 그리고 치료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요? 장혁 씨를 못 만나고 죽는다면 더 오래 산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수님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다만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장혁 씨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디 묻혔는지라도. 수님은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너무 과한 소원인가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민수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얼굴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수님은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와주다니요? 할아버지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아니, 최소한 무슨 일이 있었는지라도 알아내겠습니다. 하지만 77년 전 일을 해보겠습니다. 기록을 찾아보고 증인을 찾아보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겠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절을 했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날 밤 파출소로 돌아온 민수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한국 전쟁 실종자 데이터베이스, 국방부 전사자 명단, 적십자사 이산 가족 찾기 기록, 모든 자료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이장혁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민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의용군으로 끌려갔다면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그때 민수의 눈에 한 기록이 들어왔습니다. 1952년 1.4후퇴 당시 철원 지역 피난민 명부. 민수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수천 명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검색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박수님, 결과가 떴습니다. 박수님 25세예요.
1952년 1월 15일 서울 피난민 수용소 도착. 동반 가족 없음. 특이사항 임신 8개월. 남편 실종 신고. 민수는 다음 기록을 찾았습니다. 1952년 4월 3일. 출산 기록. 남아. 이름 이민호. 1952년 7월 10일. 사망 신고. 영양실조. 민수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석 달. 수님의 아들은 단석 달을 살았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혼자 사신 거구나. 민수는 다른 기록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당시 의용군 명부, 국군 편입 기록, 민간인 희생자 명단. 하지만 이장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대체 어디로 간 거지? 민수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챕터 2. 얽힌 실타래.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마을 경로당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전쟁을 겪은 노인들이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경로당 문을 열자 몇몇 노인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아버지들. 민수가 인사했습니다. 노인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순경 아닌가? 무슨 일이요?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여쭤볼 게 있어서요. 혹시 6.25 때 철원 근처에 계셨던 분 계십니까? 노인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철원? 그게 어느 때인디? 1952년 1월쯤입니다. 한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4 후퇴 때 말이지. 내가 그때 거기 있었어.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입니까? 할아버지 성함이? 최동진이요. 올해 82살이제. 최동진 할아버지님. 혹시 이장혁이라는 분 아십니까? 동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장혁? 이장혁?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사람. 안다.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럼. 같은 의용군이었어. 나랑 같이 끌려갔지. 민수는 다가가 동진 옆에 앉았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동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이상한 일이었어. 이상한 일이요? 1.4 후퇴 때 말여. 피난민들이 우르르 내려올 때 장혁이가 아내 손을 잡고 있었어. 배가 불러온 아내. 민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인파에 밀려들이 떨어졌지. 장혁이가 미친 듯이 아내를 찾았어. 그리고 동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포탄이 떨어졌어. 바로 옆에. 장혁이 가까이.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졌어. 나도 날아갔고. 정신 차리고 보니 장혁이가 보이지 않았어. 혹시 죽으신 겁니까? 동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걸 모르겠어. 시신을 못 찾았거든. 다들 정신없이 도망쳤으니까. 하지만 동진은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에 들었어. 장혁이가 살았다고. 야전병원으로 실려갔다고. 살았다고요? 그래. 머리를 다쳤는데 목숨은 건졌다고. 그런데 동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기억을 잃었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가족이 누군지도 모르고. 민수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후로는 소식이 없어. 나도 부상당해서 후방으로 갔고 전쟁이 끝나고 찾아봤는데 안 보이더라고. 어디로 간 걸까요? 동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지. 어쩌면 고아원으로 갔을지도. 기억 없는 사람들은 다 그리로 보냈으니까. 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고아원. 최할아버지. 혹시 그분 얼굴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지. 잘생긴 사람이었어. 키도 크고
그런데 왜? 민수는 혹시 하는 마음에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서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불현듯 이정우 서장의 사진을 찾았습니다. 이분, 혹시 비슷합니까? 민수는 동진 할아버지에게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동진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놀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이 사람. 동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장혁이다. 늙긴 했는데. 똑같아. 눈매가 코가.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확실하십니까? 확실해. 내가 몇 달을 같이 있었는데. 절대 틀림없어. 민수는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서장님이 이장혁이라고? 그럼 박수님 할머니 남편? 민수는 경로당을 뛰쳐나왔습니다. 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파출소로 달려왔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정우 서장의 인사 기록을 찾았습니다. 이정우 1950년생 출생지 미상 가족관계 없음과 특이사항 서울 소재 보육원 출신 1968년 경찰 입직. 민수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보육원 기록을 찾았습니다. 1952년 5월 입소. 이름 불명. 추정 나이 2세. 1953년 정식 입양 미성사. 원내 성장. 1960년 자체 명명 이정우. 민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2세. 1952년 입소. 그럼 1950년생이 아니라 민수는 계산했습니다. 1924년생 이장혁의 아들 이민호. 아니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민호는 죽었어. 기록에 있었어.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수는 다시 피난민 수용소 기록을 찾았습니다. 이민호의 사망 기록. 1952년 7월 10일 사망. 사인 영양실조. 매장지 무연고 공동묘지. 그런데 민수는 다른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날짜의 다른 기록. 1952년 7월 10일. 영아 1명 보육원 이송. 성별남. 이름 불명. 모친 정신이상 판정으로 격리.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신이상? 민수는 박수님의 기록을 다시 찾았습니다. 1952년 7월 9일. 정신과 입원. 진단 산후 우울증, 환각 증상. 1952년 8월 15일. 퇴원. 민수는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가 죽지 않았다. 수님 할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할 때 누군가 아이를 빼돌렸다. 그리고 사망 신고를 했다. 민수는 기록을 더 파고들었습니다. 담당 간호사 이름, 의사 이름, 보육원 원장 이름, 모두 같은 성씨였습니다. 이 씨, 모두 친척이었구나. 당시 혼란기, 전쟁고와 입양시장, 뒷거래. 민수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서장님은 이민호다. 이장혁의 아들, 박수님 할머니의 아들. 민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77년. 그들은 같은 하늘 아래 살았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찾았고 아들은 어머니를 몰랐습니다.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서장님께 어떻게 말하지?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가을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박수님의 집 앞에 섰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수님이 나왔습니다. 강순경, 무슨 일이세요?
민수는 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할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하면 할머니는 어떻게 되실까? 충격으로 쓰러지시는 건 아닐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안부 여쭙고 싶어서요. 수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들어오시겠어요? 아닙니다. 오늘은 그냥 이거 드리려고요. 민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뭔가요? 그냥 조금이지만 병원비로 쓰세요. 수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안 됩니다. 받을 수 없어요. 할머니, 제발 받으세요. 병원에 가셔야 해요. 민수는 수님의 손에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수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민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뒷걸음질 치듯 대문을 나섰습니다. 수님은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강순경. 민수가 멈춰섰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조심히 가세요. 네.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민수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님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이정우는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깬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몽 때문에 튕겨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침대에 앉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또 그 꿈이었습니다. 눈보라. 사람들의 비명.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장혁씨, 장혁씨. 하지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개처럼 흐릿하게 손을 뻗지만 닿지 않는 그림자. 정우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 악몽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 있을 때부터 선생님들은 말했습니다. 트라우마야. 전쟁 때문에 생긴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7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꿈은 찾아왔습니다. 정우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마을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 바랜 색깔, 구겨진 모서리. 사진 속에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목에 걸린 이름표에 희미하게 적힌 글씨. 이장혁? 정우는 그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진은 보육원에서 나올 때 받은 유일한 소지품이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가 왔을 때 목에 걸고 있던 거야. 내 이름인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정우는 그 이름을 버렸습니다. 이정우라는 이름을 받아들였습니다. 과거는 없었습니다. 기억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경찰이 되고 출세하고 서장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깊숙이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왜 자꾸 흔들리는 거지? 어제 강민수가 보여준 화면. 실종자 찾기. 이장혁? 그 이름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관없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그는 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고든 자세, 단정한 모습.
이정우 서장. 그는 집을 나섰습니다. 같은 시각 강민수는 파출소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전쟁 기록, 보육원 문서, 피난민 명부. 민수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이장혁는 이정우, 이민호는 이정우. 가능성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알리느냐였습니다. 서장님께 먼저 말씀드려야 할까? 아니면 할머니께? 민수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때 파출소 문이 열렸습니다. 이정우였습니다. 서장님. 민수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황급히 컴퓨터 화면을 껐습니다. 정우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일찍? 아, 네. 밤샘 근무였습니다. 정우는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책상 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었나? 그게 그냥 순찰일지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강경이. 네. 나한테 거짓말하는 건가? 민수는 움찔했습니다. 정우는 컴퓨터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열려있던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전쟁 기록, 이장혁의 이름. 정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뭔가? 서장님, 내가 분명히 말했을걸. 그 사건은 건드리지 말라고. 정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장님, 제가 알아낸 게 있습니다. 알아낼 게 뭐가 있나? 77년 전 일을. 이장혁이라는 분이 살아계셨습니다. 정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뭐? 전쟁 때 부상을 입으셨지만 살아계셨어요. 야전병원으로 이송됐고. 그만.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파출소 안이 울렸습니다.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우는 숨을 고르며 민수를 노려보았습니다. 강경이, 자네는 선을 넘고 있어. 하지만 서장님, 내 말 안 들려? 그만두라고. 정우는 돌아섰습니다.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민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외쳤습니다. 서장님도 고아 출신이시죠? 정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1952년에 보육원에 입소하셨죠? 이름도 모르는 채로. 정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목에 이름표를 걸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장혁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정우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나? 민수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서장님, 혹시 박수님이라는 분 아십니까?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 편의점에서 신문을 가져가시는 할머니입니다.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분이 평생 남편을 찾고 계셨습니다. 이장혁이라는 분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서장님의 목에 걸려있던 이름표. 장혁이. 그건 이장혁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정우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말도 안 돼. 서장님은 이민호입니다. 이장혁과 박수님의 아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서장님을 찾고 계셨습니다. 77년째. 정우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DNA 검사를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어머니는 없어. 나는 고아야. 처음부터 혼자였어. 정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수는 정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장님, 어머니가 계십니다. 이 마을에, 같은 하늘 아래. 정우는 민수를 밀쳐냈습니다.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그는 파출소를 뛰쳐나갔습니다.
민수는 그를 따라가려다 멈췄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시겠지.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우가 차에 올라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가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먼지만 남겼습니다. 정우는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달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게 어머니가 있다고? 77년째 나를 찾았다고? 정우는 핸들을 세게 쥐었습니다. 차는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구불구불한 길, 낙엽이 쌓인 길. 정우는 차를 세웠습니다. 전망대였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난간에 기댔습니다. 아래로 마을이 보였습니다. 새한 마을, 작은 집들, 구불구불한 골목길, 그리고 저 멀리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정우는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어딘가에 내 어머니가 산다는 건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정우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봤던 그 사진, 어린 시절의 자신, 목에 걸린 이름표, 이장혁. 그는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이게 내 진짜 이름인가? 나는 이장혁의 아들인가?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정우는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75년. 그는 75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가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뿌리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받아들일 수 없어. 그는 차로 돌아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제 와서?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7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우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10시, 편의점. 김영자는 계산대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강순경. 또 왔네? 사장님, 물어볼 게 있어서요. 민수는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뭔데? 박수님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영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안 좋아. 많이 안 좋아. 많이요? 응. 어제 지나가다 봤는데 걷기도 힘들어 하시더라. 기침도 심하고.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병원엔 가셨나요? 갈 리가 있나? 돈도 없고 가시려고도 안 하시고.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오래 못 가실 것 같아. 얼마 전에 동네 의사 선생님이 왕진 갔다 오셨는데 길어야 몇 달이래. 민수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물어? 무슨 일 있어?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사실은요. 할머니 남편분에 대해 알아냈어요. 영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뭘 알아냈는데? 그분이 살아계셨어요. 전쟁에서 살아남으셨어요. 세상에. 그럼 지금은?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드님이 살아계세요. 영자는 입을 막았습니다. 아들, 수님 할머니 아들이? 네. 그분도 살아계세요. 이 마을에. 누군데?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이정우 서장님입니다. 영자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서장님이 할머니의 아드님이세요. 말도 안 돼. 어떻게? 민수는 영자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전쟁, 실종, 보육원, 사진, 모든 증거들을. 영자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에. 그럼 둘이 77년 동안 모르고 산 거야? 네. 수님 할머니는 아들이 죽은 줄 알았고
서장님은 어머니가 없는 줄 알았고 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민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이 얘기는 아직 아무에게도 하지 마세요. 왜? 당장 할머니한테 알려야지. 서장님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세요. 충격이 크셔서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 75년을 혼자 산 사람인데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수님 할머니는 시간이 없어. 얼마 못 가신다고.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서장님이 결정 못하시면 할머니는 모르고 돌아가시는 거야. 아들이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박수님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님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얼굴은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기침을 했습니다. 할머니, 민수가 다가갔습니다. 강순경, 영자, 무슨 얘기 그렇게 심각하게 하셨어? 수님은 웃으며 물었습니다. 민수와 영자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네. 수님은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영자, 라면 하나 줘. 언니, 그냥 드릴게요. 영자는 서둘러 라면을 꺼냈습니다. 아니야. 돈 있어. 수님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민수가 어제 준 돈이었습니다. 병원은 안 가시고 라면을 사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수님은 웃었습니다. 병원 가봤자 뭐 하겠어요? 늙으니 몸이 나아지겠어요? 하지만 이 돈은 아껴뒀다가 신문 광고에 쓸 거예요. 한 번만 더 내고 싶어요. 민수는 가슴이 저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그만? 왜요? 수님은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만둬요? 하지만 77년이나 77년이든 100년이든 숨이 붙어 있는 한 찾아야죠. 수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분명 어딘가에 있어요. 살아있든 죽어있든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녀는 라면을 들었습니다.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절대로. 수님은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구분 등 느린 걸음. 하지만 그 뒷모습에는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영자 사장님. 응?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영자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빨리 결정해야 할 것 같아. 시간이 정말 없어. 챕터 3. 무너지는 경계. 오후 3시. 경찰서. 정우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지만 한 장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풍경, 오가는 사람들, 평화로운 일상.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폭풍우였습니다. 내게 어머니가 있다. 77년째 나를 찾고 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서장님, 정우는 민수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죄송합니다. 아침에 너무 갑작스럽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상관없네. 정우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정우의 책상 앞에 섰습니다. 서장님, DNA 검사만 해보시면. 필요 없어. 하지만 강경이. 정우가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자네는 75년을 혼자 산 사람의 마음을 알겠나?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혼자였네. 가족이 없었어.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강해져야 했네. 누구보다 강해져야 했어. 무너지면 안 됐거든.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서장님, 그렇게 75년을 버텼네. 외로움을, 공허함을, 모든 걸 혼자 견뎠어. 정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네는 말하는 거야. 어머니가 있었다고. 77년째 찾고 있었다고. 네. 그럼 나는 뭔가 75년 동안 혼자 산 내 삶은 뭔가. 정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가 겪은 외로움은, 고통은 그 모든 게 무의미한 건가?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서장님의 삶은 그만하게. 정우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민수는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얼마 못 가십니다. 병이 깊으세요. 정우의 몸이 굳었습니다. 만약 서장님이 결정하지 못하시면 할머니는 모르고 돌아가십니다. 아드님이 살아있는지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나은지도 몰라. 예,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77년을 기다렸는데 아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는 걸 알면 그분은 어떻게 되겠나? 하지만 그건 후회하실 거야. 왜 진작 찾지 못했을까?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렇게 자책하시겠지. 정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채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민수는 정우를 응시했습니다. 서장님, 그건 서장님이 두려워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정우는 민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뭐, 할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장님 자신이 두려워서. 나가게.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서장님, 나가라고. 당장.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경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수는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정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사무실은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거렸습니다. 정우는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녁, 박수님의 집. 수님은 방바닥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오늘 주운 신문이었습니다.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그녀는 실종자 광고란을 확인했습니다. 한 줄 한 줄 천천히. 김철수 78세를 찾습니다. 이영희 82세, 1950년 황해도에서. 하지만 이장혁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수님은 신문을 접었습니다. 실망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늘도 없구나. 그녀는 벽에 붙은 광고들을 바라보았습니다. 77년의 기록. 그녀의 인생 전부. 수님은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수님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수님은 천천히 누웠습니다. 이불도 덮지 않은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장혁 씨, 그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 퍼졌습니다. 나 이제 너무 힘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7년을 찾았는데 왜 못 찾을까? 왜 당신은 나타나지 않을까? 나 곧 갈 것 같아요. 당신한테로. 수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요.
끝내 찾지 못한 채 가는 것 같아서 그녀의 숨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방은 고요했습니다. 달빛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민수는 파출소에서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계속 박수님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정우도. 민수는 순찰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제복을 입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마을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췄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박수님의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골목길을 돌아 낡은 담장을 지나 수님의 집이 보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창문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민수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주무시지 않으신 건가? 민수는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 강민수입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방문 앞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계십니까? 민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박수님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수는 달려가 수님을 안아 일으켰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수님의 몸은 차가웠습니다. 숨은 가늘게 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재빨리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119입니까? 환자가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민수는 수님을 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버티세요. 조금만요. 구급차가 곧 올 겁니다. 수님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습니다. 강순경. 네. 할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미안해요. 폐를 끼쳐서. 무슨 말씀을. 괜찮습니다. 수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희미한 미소였습니다. 저, 이제 남편을 만나러 가나 봐요. 안 됩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버티세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수님은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할까? 지금? 하지만 수님의 상태는 위급했습니다. 구급차가 와도 병원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아드님. 수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아들, 살아계십니다. 수님의 몸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아들 민호는 죽지 않으셨어요. 살아계세요. 눈물이 수님의 눈에서 쏟아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민호는 죽었어. 아닙니다. 보육원으로 보내졌어요. 할머니가 아프실 때 누군가 아기를 데려갔어요. 수님은 민수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정말 이에요? 거짓말. 아니죠? 네, 정말입니다. 그럼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 민호가 어디 있어요? 민수는 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마을에 있습니다. 이 마을에? 네. 할머니 바로 옆에 살고 계셨어요. 77년 동안. 수님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누구예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해야 했습니다. 이정우 서장님입니다. 수님은 얼어붙었습니다. 정우? 네.
서장님이 할머니의 아드님이세요. 수님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아, 아.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이, 네, 아들, 네, 그럼, 우리 77년 동안 같은 마을에 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서장을 봤어요. 여러 번 봤어요. 길에서, 경찰서에서, 네, 그런데 제가 몰랐다고요. 그 사람이 내 아들인 줄. 수님은 자신의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할머니, 왜, 왜 진작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수님은 흐느꼈습니다. 77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긴 기다림, 그 긴 방황. 그리고 아들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네, 잘못이에요. 제가 못 알아봤어요. 아닙니다, 할머니.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민수는 수님을 안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서장님도 할머니도 그 누구도.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였습니다. 민수는 수님을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뛰어내렸습니다. 환자분 이쪽으로. 민수는 수님을 들것에 눕혔습니다. 수님은 민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강순경, 서장님께 전해주세요. 네, 할머니. 미안하다고. 못 알아봐서 미안하다고. 네,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평생 사랑했다고. 수님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할머니, 구급대원들이 수님을 구급차에 실었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아, 아닙니다. 경찰입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민수는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이 밤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같은 시각, 이정우의 집. 정우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할머니는 얼마 못 가십니다. 아드님이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돌아가십니다. 정우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사진. 나는 정말 그분의 아들일까? 정우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정우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장님, 저 강민수입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박수님 할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정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구급차로 병원 가는 중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정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장님, 와주셔야 합니다. 할머니가 서장님을 찾으세요. 나를? 네. 제가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서장님이 아드님이시라고. 정우는 주저앉았습니다. 자네가 말했다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위급하셔서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장님, 세안병원 응급실입니다. 제발 와주세요. 민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우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찾는다고? 어머니라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정우는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75년 만에 느끼는 감정, 가족, 어머니, 그 단어가 주는 무게. 정우는 옷을 입었습니다. 차 열쇠를 집었습니다. 밖으로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난 할 수 있을까? 정우는 핸들을 붙잡았습니다. 75년을 혼자 산 내가 어머니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77년. 그분은 77년을 기다렸습니다. 혼자서, 아무도 없이, 자신을 찾기 위해. 나보다 더 오래 혼자였구나. 정우는 눈을 떴습니다.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밤길을 달렸습니다. 병원을 향해. 세안병원 응급실. 민수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수님을 응급 처치하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네.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아십니까? 그게 가족이 없으십니다. 네. 그럼 누가? 제가 연락할 사람이 있습니다. 곧 올 겁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분이 계속 뭐라고 중얼거리세요. 민호야, 장혁씨 이런 이름들을.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족 이름입니다. 그럼 빨리 연락하세요.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간호사는 다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장님, 제발 오세요.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초조하게 시계를 보았습니다. 그때 병원 입구가 열렸습니다. 이정우였습니다. 그는 헐떡이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장님, 민수가 달려갔습니다. 정우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환자는 어디 있나? 응급실입니다. 이쪽으로. 민수가 안내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응급실 문 앞. 정우는 멈춰 섰습니다. 서장님, 잠깐. 시간 좀 주게. 정우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 안에 내 어머니가 있다. 정우는 문을 밀었습니다. 천천히 열렸습니다. 침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운 노파, 박수님이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링거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침대 옆에 섰습니다. 수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가느다란 숨소리. 정우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님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희미한 시선이 정우를 향했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정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수님은 정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 서장님, 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님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우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서장님, 제 얘기 들으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정말 제 아들이 맞나요? 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 수님은 정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저도 정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가 못 알아봐서. 아닙니다. 77년 바로 옆에 있었는데 수님은 흐느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혼자. 정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수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손 놓지 마요. 수님이 말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 손도 놓쳤거든요. 네, 놓지 않겠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님은 정우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닮았어요. 아버지를. 그렇습니까? 네. 눈매가, 코가 다 닮았어요. 수님은 웃었습니다. 잘 자랐네요. 우리 민호. 정우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이름, 제 이름, 이민호였습니까? 네.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아버지는 하늘에 계세요. 분명. 수님의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의사도 달려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기계 소리가 빨라졌습니다. B-, B-. 정우는 수님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수님은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요. 와줘서. 어머니. 가지 마세요. 행복하세요. 우리 민호. 수님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어머니. 정우의 외침이 응급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운명은 이미 그들을 같은 공간에 세워두었습니다. 챕터 4. 새벽 4시. 응급실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이정우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쥔 채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수는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의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암이 전신에 퍼진 상태라 언제 또 위독해질지 모릅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적에 가깝습니다. 이 정도 상태에서 버티신다는 게 얼마나 남았습니까?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어야 한 달입니다. 어쩌면 더 짧을 수도. 정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치료는 안 됩니까? 말기암입니다. 이미 수술 시기도 지났고 항암 치료를 한다 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그냥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통증 관리와 호스피스 케어를. 정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의사는 정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가족분이신가요? 네, 아들입니다. 처음으로 입 밖에 내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세요. 환자분께는 그게 가장 큰 치료입니다. 의사는 물러갔습니다.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정우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서장님, 민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한 달. 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겨우 한 달. 서장님, 77년을 기다리셨는데, 이제 겨우 만났는데, 한 달이라니. 정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너무 짧지 않나? 민수는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도 만나셨잖습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건가?
정우가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75년을 혼자 살았네. 어머니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알았어. 어머니가 있다는 걸. 나를 평생 찾았다는 걸. 정우는 주먹으로 무릎을 쳤습니다. 그런데 한 달밖에 못 본다고? 이게 말이 되나? 서장님, 신은 너무 잔인해. 너무. 정우는 얼굴을 다시 묻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옆에 있어줄 뿐이었습니다. 오전 8시, 박수님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4인실 구석 침대.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수님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수님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민호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정우는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네, 어머니.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아직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입 밖에 내는 순간 뭉클했습니다. 수님은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꿈이 아니구나. 네, 꿈이 아닙니다. 정말 내 아들이 맞지? 수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손 잡아줘. 정우는 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님은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따뜻하다. 네, 살아있구나. 우리 민호가 살아있구나. 수님은 울었습니다. 77년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우는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작 찾지 못해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수님은 정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 수님의 손이 정우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어머니가 지켜주지 못해서. 아닙니다. 내가 아프면 어머니가 안아줬어야 하는데. 괜찮습니다. 겁나면 손 잡아줬어야 하는데. 수님은 흐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못난 어머니가 되어서 미안해. 정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저를 평생 찾으셨잖습니까? 그래도 77년을 포기하지 않으셨잖습니까? 정우는 수님의 손에 얼굴을 기댔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수님은 정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우리 이제라도 만났으니까 됐어. 네. 앞으로 많은 시간 함께 보내자.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우리에겐 한 달밖에 없는데.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네, 어머니. 함께 보내겠습니다. 수님은 행복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오전 10시 편의점. 김영자는 민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수님 할머니가? 네. 어젯밤에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계세요. 세상에. 그럼 서장님은? 와 계십니다. 지금 할머니 옆에서. 영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둘이 만난 거네? 네.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서장님이 아드님이시라고.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던? 우셨어요. 많이 우셨어요. 영자도 울었습니다. 77년 만에. 사장님,
마을 사람들한테는 아직 알리지 마세요. 왜? 다들 알아야 하지 않아? 서장님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조금만 시간을 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나도 가봐야겠다. 병원에. 네. 할머니가 좋아하실 겁니다. 전화를 끄는 영자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경찰서, 직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서장님이 오늘 안 나오신대. 응급실에 계시다던데? 누가 아프신 거래? 모르겠어. 가족이 아프신가 봐. 서장님한테 가족이 있었어? 글쎄, 처음 듣는데? 민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파출소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이장혁, 박수님의 남편, 정우의 아버지. 민수는 더 깊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께 아버지 소식도 전해드려야 해. 전쟁 기록을 뒤졌습니다. 야전병원 기록을 찾았습니다. 1952년 1월 5일 철원 인근 전투 부상자 후송, 이름 불명, 추정 나이 20대 후반, 부상 부위 두부, 뇌진탕 및 기억상실 증세. 민수는 기록을 따라갔습니다. 1952년 2월 3일 환자 상태 호전. 하지만 기억 회복 안 됨. 1952년 3월 10일 환자 신원 미상으로 처리. 임시 이름 부여 김철수.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철수. 임시 이름이었구나. 더 찾아갔습니다. 1952년 5월 20일 환자 퇴원. 수용소로 이송. 그리고 기록은 끊겼습니다. 민수는 수용소 기록을 찾았습니다. 김철수 추정 28세. 신원 불상자 수용소 입소. 1953년 7월. 전쟁 종료 후에도 신원 확인 안 됨. 1955년 3월. 일자리 알선 마이너스 부산 항만 노동. 민수는 부산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개의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김철수, 1924년생 추정, 부산 영도구 거주, 1978년 사망, 사인 폐렴, 무연고 사망자, 공동묘지 안장. 민수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1978년. 이장혁은 197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억을 되찾지 못한 채,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민수는 무덤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부산시 영도구 공동묘지 3구역. 민수는 메모했습니다. 할머니께 알려드려야 해. 오후 2시, 병실. 김영자가 병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님 언니. 수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자야. 언니, 괜찮으세요? 영자는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되니까. 수님은 웃었습니다. 영자는 정우를 보았습니다. 서장님. 정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정말이세요? 언니 아드님이.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영자는 울었습니다. 77년 만에. 수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게, 기적 같아.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한참 후 영자가 말했습니다. 언니, 제가 죽 끓여왔어요. 드실 수 있겠어요? 고마워. 하지만 입맛이 없네. 조금이라도 드셔야죠. 기운 내셔야 해요. 영자는 보온병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우가 일어섰습니다. 서장님이요? 네. 제가 어머니께 드리고 싶습니다. 정우는 영자에게서 그릇을 받았습니다.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식혔습니다. 수님을 향해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수님은 입을 벌렸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죽을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수님은 천천히 삼켰습니다. 맛있다. 더 드시겠어요? 응. 정우는 다시 떠서 드렸습니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75년. 75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께 밥을 드리는 거구나. 수님은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민호야, 고마워. 천만에요, 어머니. 정우의 손도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정우는 처음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것, 누군가에게 밥을 먹이는 것, 그것이 주는 따뜻함을. 오후 4시, 민수가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서장님, 강순경, 수님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우리 민우가 죽도 먹여주고 정말 행복해. 수님은 웃었습니다. 민수는 정우를 보았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아침과 달랐습니다. 조금 더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알아낸 게 있습니다. 뭔데? 할아버지에 대해서요. 수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혁 씨를? 네. 기록을 찾았습니다. 민수는 수님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전쟁에서 살아남으셨습니다. 수님은 숨을 멈췄습니다. 정말? 네.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셨어요. 머리를 다치셨지만 목숨은 건지셨습니다. 그럼 수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은 어디 계셔?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우도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민수는 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197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수님의 몸이 굳었습니다. 1978년? 네. 부산에서요. 부산? 할아버지는 기억을 되찾지 못하셨어요. 신원불상자로 수용소에서 지내시다가 부산으로 가셨대요. 수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억을 못 찾으셨다고? 네. 끝까지 할머니를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수님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럼 장혁 씨는 나를 잊고 산 거네. 아닙니다, 어머니. 정우가 말했습니다. 잊으신 게 아닙니다. 기억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분명 찾으려 하셨을 겁니다. 기억나지 않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머니를 찾으셨을 거예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님은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아버지를 기억하니?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구나. 수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기억을 잃었네. 민수는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무덤 위치를 찾았습니다. 수님은 종이를 받았습니다. 부산시 영도구 공동묘지. 네, 거기 계십니다. 수님은 종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가고 싶다. 장혁 씨한테 가고 싶어. 가시겠습니까?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꼭 가야 해. 수님은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야, 같이 가줄래? 아버지한테.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같이 가겠습니다. 사흘 후 부산행 KTX
정우는 휠체어에 앉은 수님을 밀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영자도 함께였습니다. 기차는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님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이 길로 피난 왔었어. 그러셨습니까? 응. 기차에 매달려서 사람들이 막 밀치고 무서웠어. 수님은 회상에 잠겼습니다. 그때 장혁 씨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우는 수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있습니다. 수님은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오후 3시 부산 영도구 공동묘지 언덕배기에 자리한 작은 묘지였습니다. 무연고 묘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3구역? 이쪽입니다. 정우는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좁은 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작은 비석 하나. 고인 김철수 1924-1978. 수님은 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장혁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예요. 수님이에요. 정우는 휠체어를 비석 앞까지 밀었습니다. 수님은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미안해요. 진작 찾지 못해서. 수님은 흐느꼈습니다. 77년 만에 겨우 찾았네요. 정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석 앞에 아버지, 처음으로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저는 민호입니다. 아버지 아들. 정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기억 못하시겠지만 저는 아버지 아들입니다. 정우는 절을 올렸습니다. 깊게 정성스럽게. 민수와 영자도 함께 절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날렸습니다. 수님은 비석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장혁 씨, 우리 민호 잘 컸어요.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수님은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치?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세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새한마을. 수님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거의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정우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수님에게 밥을 먹이고 책을 읽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처음 해보는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사흘 후 수님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정우는 계속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수님은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정우는 약속대로 수님을 부산 공동묘지에 모셨습니다. 이장혁의 묘 옆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고인 박수님 1927-2025 사랑하는 남편 이장혁 옆에 잠들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비석 하나 더. 아들 이민호 이정우가 그리워하며. 정우는 두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처음으로 함께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이제 함께 계세요. 77년 떨어져 계셨으니 이제는 함께. 정우는 절을 올렸습니다. 깊게 정성스럽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등을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